북핵 문제를 놓고 관심을 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은 새로운 내용 없이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에는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드 갈등 봉합 이후 한중 관계 그리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오십시오. 자, 어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원론적 수준에서 끝나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만한 그런 회담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체면을 세워주면서 서로가 원하는 신뢰를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사실 이번 미중 정상회담 전에 주요 의제가 될 것이 말씀하신 북핵 문제, 무역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많았는데요. 예.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논의가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가진 북핵 문제에 관한 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재확인하는 본인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거에서 끝날 것이다. 예. 그리고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국이 미국의 어떤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예. 근데 이 부분에서는 아시다시피 280조가 넘는 그런 스물못을 안겨줬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흡족하게 만족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신형 국제 관계와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어떤 원칙적인 얘기만 나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 정부에서는 좀 잘된 일인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국에서 항상 거론해왔던 그 쌍중단 있잖아요.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미 군사훈련을 좀 중단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는데 이번에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아니면 그 양 정상이 은밀하게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제하고 서로 실리를 챙기는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싱가포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멈출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기조는 저희들이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럼 당연합니다. 예. 저희의 한미 그 군사훈련은 저희 그 자위권의 그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곳과 또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기조가 유지돼야 되어야겠죠. 예. 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그다음에 한국, 중국 이렇게 3개국을 순방을 했습니다. 가시적인 해법이나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북미 간의 어떤 대화 채널 이건 지난번에 이제 방한 전에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 뉴욕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전혀 북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을 건가 앞으로의 어떻게 예상을 좀 해야 됩니까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공식적으로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최대의 그 압박에 중점을 두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중점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물밑에서는 계속 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요. 하겠지만 또 대화의 가능성을 중시해서 압박의 수위를 조절한다 이런 부분은 한동안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북한의 태도를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중국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많은 걸 챙겼다고 했는데 사실 일본도 그렇고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군사 무기 획득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 군사 무기를 이제 구입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핵 관련해서 지렛대를 가지고 트럼프가 뭔가를 해주길 바랬는데 경제적인 본인 실리만 챙겼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개국을 돌면서 많은 이익을 경제적으로는 챙긴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사업가적 기질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아시아 3개국 순방을 통해서 이렇게 트럼프가 해줬던 행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대통령이 그 다른 나라를 순방하면서 세일즈 외교로 가죠. 그런 그 자국의 어떤 경제적 신뢰를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상대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중국, 일본을 돌면서 또 어떻게 보면 세일즈 외교를 했는데 그 부분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 미국만 그 신뢰를 얻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본에서도 안보 에 있어서 실리, 우리 측에서도 어떤 그 전략 자산, 그다음에 그 한반도의 어떤 미군의 어떤 그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 이런 부분이라든지 최첨단 어떤 전략 자산을 갖다가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략 자산을 구입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쓸모없는 그러니까 그 제공해 주는 나라에서 오래된 것을 비싼 값에 살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희가 정말로 국방적 그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저희가 따져봤을 때 저희가 개발하는 것보다 구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그러면 저희가 국방적 강화를 해서 당연히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첨단 전략 자산 같은 것은 예. 저희가 사고 싶다고 해도 사실은 구매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실리를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국 쪽에서도 어떤 그 원만한 시진핑 2기의 어떤 예. 원만한 어떤 외교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시진핑 2기가 잘 나갈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중국 쪽에서 명분을 챙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한중일 그리고 미국 또 쌍방의 어떤 이익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베트남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죠. 그 와중에 이제 아마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갈등 문제가 일단 봉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첫 대면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어떤 얘기가 오갈지 또 이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문제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좀 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는 뭐 북핵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 관련해서 문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의 그 어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대북 제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또 시진핑 주석은 원칙을 좀 재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에는 공감을 한다. 그렇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외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안에서 어떤 그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겠다. 이런 수준의 어떤 협의를 하겠다. 이런 그 확인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뭐 산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야기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논의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혹시 다시 한번 재확인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런 부분이 사실 중국의 어떤 현재의 어떤 이익에서 부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보여줬던 원만한 어떤 모습을 더 다시 한번 더 재현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악관의 샌더스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 안에 테러 지원국 재지정 얘기를 하겠다, 결정 내겠다. 이게 북한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정할까요? 지정 가능성은 있죠. 그 사실은 지금 9년 동안 그 테러 지원국에서 빠져 있다가 요번에 이제 그 김정남 암살 사건이라든지 오토원비어 그 대학생 그 어떤 사망 사건 이런 관련해서 미국 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북 제재의 어떤 강화의 어떤 그 일환으로 어떤 그 지정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 좀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도 굉장히 많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제재 실효성은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어떤 북한을 어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테러 지원국 어떤 국제사회 문제아로 지정하는 상징성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군사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국회 연설에서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이 어떤 행동을 옮기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어떤 노동신문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 트럼프가 했던 발언이나 행보에 대해서 좀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은 어떤 상황일까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좀 관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반도 정세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일 넘게 지금 도발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뭐 기술 뭐 발전 수준에 따라서 또다시 한번 테스트하기 전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미국의 어떤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관망하면서 어떤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주민과 북한 독재 정권을 분명히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인권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거라고 북한 쪽에 대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경 발언을 조절한 걸 보면 아무래도 북한이 또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한동안 또 북한도 관망하면서 어떤 그 숨고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한 50여일 거의 이제 3달 가까이 되는데
조세비온 대북 특별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60일간 도발을 멈추면 대화 재개에 필요한 신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렇게 해서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현재 어떤 강경한 그 미국의 그 대북 기조가 순식간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한 그 발언은 북한으로 하여금 하루빨리 어떤 태도를 바꿔서 예.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예. 핵과 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바꿔라 이렇게 어떤 촉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교수님 방금 전에 제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본 언론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그 외화벌이 일꾼들 있잖아요. 노동자들 한 17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다 돌아와라. 그러니까 북한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보도 내용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뭐 북중 접경지대 때 사업체들을 다 뭐 폐쇄하는 셧다운하는 그런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돌아오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아직 그 정확한 보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 대북 제재가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6개월의 시간 더 지나서 예. 그 북한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제재가 사실은 속도의 문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완성 시점이 제재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보다 빠르다면 예.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겠는 이런 실효성의 문제였는데 아무래도 지금 나타나는 걸 보면 대북 제재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좀 점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 어떤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신문에 오늘도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힘든 제재 국면이다. 뭐 자력경생 이야기, 그다음에 중간 간부들이 일꾼들이 뭐 들떠 일어서라, 뭐 또 다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제2 권한의 행군 상황이니까 조금 똘똘 뭉쳐야 된다 내부에서 이런 걸 계속 독려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분명히 제재가 지금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재는 분명히 효과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그 병진 노선을 주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지 제재가 효과가 버티고 없다. 있는 거다. 네, 버티고 있는 것이 제재가 효과가 없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제재는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북한이 견뎌낼 수 있을지 좀 알겠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저 여담으로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1박 2일 방문했을 때 그 국회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교수님도 직접 들으셨겠지만 뭐 관련 내용을 뭐 교재로 써야 된다. 현대사 뭐 교재로 써야 된다. 또 이제 트럼프 관련 책들이 잘 팔리고 있다. 뭐 이런 보도까지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반응이 굉장히 좋던데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켜봤는데요. 예. 굉장히 절제된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돌발 발언도 없었고, 달라졌다. 예, 예. 굉장히 어떤 밝은 이미지, 어떤 뭐 인권, 그다음에 희망 이런 걸 전해주면서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절제되고 대통령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우리 한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 작년 대선 기간에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강성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뭐 한미 FTA를 폐지하겠다, 뭐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맞습니다. 많았는데 예, 예. 이번에 한국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예. 한국민이로는 뭐 경제 발전에 대한 찬사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예. 이미지 정치 부분에서는 굉장한 점수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사실 미국 내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찬성하는 쪽, 그다음에 좀 찬성하지 않은 쪽이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외국에 나가서는 좀 우리 대통령처럼 잘 행동해 주길 바라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잘 보여줘서 국내적으로도 많은 점수를 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사이 뭐 속보가 하나 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내일 오후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대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연구소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